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가 버거울 정도의 증시 흐름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한 번 더 뚝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상심이 크실 텐데요. 이 원인,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 하나씩 좀 설명하면서 주요 종목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원인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찾아낸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미국 증시가 소폭 다우산업지수 0.5%, S&P 0.4%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2% 정도 상승 마감했어요. 혼조세라고 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중에 보면은요. 나스닥 선물이 0.9%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플러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지수 1.8%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 2.9%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현상 왜 일어날까?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났죠.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로 넘어가면은요. 중국 증시는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들어가고 있죠. 긴축이 아니라 첫 번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관세 중국에 매기던 거 풀어준다 얘기가 있죠. 그럼 중국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나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좋게 봐야죠. 그러면은 대만 증시 보죠. 약밥입니다. 오늘 상승도 했었어요. 오히려 홍콩 지수는요. 예, 상승하고 있고요. 그동안 가장 흐름상으로는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이 이 홍콩 지수였는데 홍콩 하생 지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럴까? 환율단 한번 보시죠. 환율단 보면은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 홍콩 다 파란불인데 우리나라만 빨간불이에요.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갖는 우리나라만 뭐 있나? 갖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결론까지 마무리 질 테니까 끝까지 잘 들으세요. 얘기 나오는 것이 기관 쪽에서는요. 한국은행에서 미국에서 빅스텝을 하면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할 거다.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서 교란 요인이 생기면서 이 매도가 나오면서 약화가 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월요일부터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었던 지금 올해 내내 이 위에 있었죠. 코스피 한번 보시죠. 올해 내내 이 위에 있었는데 뚝 떨어지다 보니까 신용 반대 매물이 한 번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잠시 뒤에 삼성전자 잠깐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오늘 신저가 또 깨면서 6만 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IT 전반적으로 업황이 위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 기관 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격 반영이 다 됐더라고 봐요.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이 중기적으로 보면은요. 뚝 떨어져서 기분 나쁩니다만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고점을 형성했었던 6만 원권역 여기 왔거든요. 여기서는 오히려 6만 원 그저께 말씀드렸었던 가격이 6만 1,500원 정도였죠. 6만 1,500원. 그런데
그 아래로 또 뚫렸어요. 이거 나쁘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는 오히려 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죠. 악재가 있느냐? 글쎄요. 더군다나 작년 고점 96,800원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상황, 이미 떨어진 상황이고요. 반대 매물이 장기적으로도 그냥 견디던 반대 매물이 요번 주에 다 튀어나오고 오늘도 튀어나왔다라고 보이거든요. 6만 원 권역이면 저는 어저께까지 61,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1,500원 지금 아래입니다만 61,500원 아래는 오히려 매수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SK하이닉스 덩달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이죠. 오늘 그나마 1.2% 하락을 하면서 저가를 깨지는 않았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테크주 고점에서 대비해서 생각을 하면은요. 15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아래 하이닉스 경우에는요. 96,000원 권역이면은 오히려 매수라 그랬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글쎄 업황이 꺾어진다. 그거 이미 다 됐던 얘기고요. 기술적으로라도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용기를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잠깐 보시죠. 여기까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고 그리고 저점 찍었을 가능성 LG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5% 하락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선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시장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하락한 것 같거든요. 나쁠 거 있냐? 글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시가총액 1, 2, 3위의 이들 종목들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쪽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내용적으로 한번 잠깐 보죠. 지금 외국인이 4,600원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도 매도를 했어요. 코스닥도 매도를 했고요. 다만 풋옵션의 매도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이 풋옵션의 매도라는 거는요. 무한대의 책임을 집니다. 즉 풋옵션 더 떨어진다에 매도를 쳐버리면은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 가지고 10배 나고 풋옵션이 100배 나는 거 그거 다 무한대로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떨어질 때마다 풋옵션 매도가 나오고 오늘 여기다가 단위가 달라질 정도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물론 콜옵션도 매도가 나왔지만은요. 이건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풋옵션 매도 내려갈 때마다 풋옵션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하방 여기가 저점일까? 여기가 저점일까? 라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 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시죠.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흐름인데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셨다시피 하루에도 1조 5천억, 2조까지도 매수 가능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2조 5천억 이상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오버한 물량이라고 저는 저희 분석 툴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있죠.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이 또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앞서 보신 것처럼 상대적인 약세가 보였고요. 그러면은 주변 증시가 약화가 돼서 키를 맞추든가 우리나라가 그 피치를 올려서 따라가서 키를 맞추든가 키를 맞추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관심 이슈 관련주 한번 시가창이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장 초반에는요. 급등세를 보였어요. 4% 급등. 그런데 1.46% 상승 마감했는데 시장과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왔죠. 이거 다들 아실 텐데 화물연대 파업 이거로 인해서 공장이 지금 서고 있다. 뭐 이런 뉴스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파업이 이제 오늘 극적 타결해가지고 파업 철회하고 다시 정상적인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자동차에서는 가장 강력한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지수 자체가 바닥을 찍었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일본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 상대 기업인데 일본 자동차 도요타라든가 여기에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걔네들은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데 현대차 그룹은 높아지고 있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 좋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 원자력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장중 변동이 있었지만 한정기술 여전히 해외 수주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동유럽 쪽에서 지금 일본이 제외가 됐습니다. 수주 국가에서.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동행해서 했고요. 미국의 다른 기업도 또 여기다 제출을 했는데 탈락됐어요. 과연 어디에 될까? 그런데 평가를 매길 때 지금 우리나라 수출된 중동에 수출된 원전 거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원전 관련주 관심 여전히 기울여도 될 것 같고 오늘 한전기술 어저께 한전기술이랑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시장 상황 대형주다 보니까 4% 하락을 했지만 자리를 잡으면서 돌려 세울 가능성 크고요. 일단 한전기술이 먼저 튀어 올라갑니다. 예, 수주를 하면 설계라든가 이런 쪽 일단은 가장 쇠를 또 받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어제 저점 잡고 오늘 돌려 또 세우는 이런 흐름 안에서 한전기술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 상황 안에서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주 단위 2%, 중형주 단위 5% 내외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전반적인 하락이어서 특징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다만 여전히 저는 그렇습니다. OCI, 하나솔루션, 이 태양광 쪽 그리고 CS윈드 오늘 장 초반에 강력하게 올라가다가 밀렸어요. 그리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다가 또 밀렸거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이러한 청정 에너지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건설 기계 쪽도 그렇습니다. 밀렸지만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이 재건 요번에 사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재건 얘기는 꾸준히 있을 겁니다. 진성 TEC 같은 이런 건설 기계 그 이외에도 뭐 두산 바켓,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도 있죠. 이들 종목군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CGV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쪽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었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 종목이 여전히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고요. 보시죠. 다른 종목도 푹푹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그렇게 크지 않죠. 거의 제자리입니다.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나름 강하게 견디는 흐름, OCI도 그렇고 말씀드렸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대형주단도 상심하실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뷰를 해드리니까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길 권할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증시 하락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용기를 내서 좀 견디거나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다시 한번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저도 힘내게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